제일 처음에는 그 당시 그러니까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강대하고 거기에 열강들이 거기에 동조를 했을 때는 이승만 대통령은 그 세계 여론에 호소한 그런 독립외교였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힘으로 이게 아니고, 자, 우리 한국의 현실이 이렇다. 또 거기에 풀려 있어서 일본의 어떤 그 침략성, 우리 조선에 대한 어떤 탄압, 이것을 국제회의 내지는 강연, 기고, 집회를 통해서 이것을 부단하게 이렇게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것을 부단하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렇게 그 순회를 하면서 활동을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보면은 그 1910년대에서 20년대 사이에 주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여론 활동을 하셨고, 그 다음에 31년도, 다시 말하면 31년은 우리가 국제 정치적으로 굉장히 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 동북아 정세 측면에서, 즉 그 일본이 만주를 점령하기 위해서 만주 사변을 일으키는 그런 해입니다. 그때 그 국제연맹에서는 그 리튼 조사단을 해가지고 일본의 만주 침략에 대한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제 그때 이 기회를 이용해가지고 세계 그 국제회의에 참석을 하면서, 그때 그게 물론 그 각국의 일부 국가는 동종합동하는 결국 그 열강들의 어떤 그 견제로 결국 그 호소 정책은 통하지 않습니다. 그때 마침 그 제네바에 있는 중국 그 대사가 친구였던 관계로 중국 대사를 통해서 그 당시 소련 대사, 러시아 대사하고 이렇게 그 소개하는 자리에서 그 중국 베리 대사가 그 이승만 박사를 소련 대사에게 소개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양반은 동북아시아 연맹을 구축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중국과 러시아를 합쳐서 이렇게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이렇게 이승만을 이 박사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박사가 그 당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소련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당시 제네바의 소련 공사를 통해서. 그래서 이승만의 구상은 결국 동북아시아 연맹, 다시 말하면 일본의 만주 침략에 대비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여기에 대해서 대항을 한다는 거죠. 견제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잘 되면은 우리가 독립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최초의 독립청원 호소에서 어떤 연맹 구축으로 실현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연맹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41년에 결국 일본이, 이승만 박사가 예언했던 대로 일본이 결국은 진주만을 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박사는 이제는 직접적인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일본에 대해서 대일 선전포고를 하도록 그 중경 임시정부에 소스를 주고, 그 다음에 본인은 직접 또 미 국무부나 대통령, 당시 또 대통령 영부인 엘리노 여사와 친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의 임시정부를 승인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승인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승인을 이제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그 박사는 독립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그냥 했던 게 아니고, 제일 처음에 그 당시 국제의 어떤 상황 흐름에 따라서 청원, 그 다음에 연맹 구축, 그 다음에 우리의 직접적인 독립외교의 최종 목표인 임시정부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함에 있어서 이승만 대통령은 혼자 힘이 아니고 당시 본인이 알고 있던 그 기독교의 그 감리교회 목사들,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힘을 또 이제 빌게 되고, 그 다음에 교수, 그 다음에 변호사, 그 다음에 의원, 미국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서 우리 한국의 독립을 지원해 주는 이런 많은 분들의 힘을 이렇게 빌려서 이것을 다방면으로 이렇게 그 한국의 독립을 호소하고 청원하고 이런 활동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제가 여기 그 유인면을 보면은 그 결론에 나왔습니다만은 그 카이로 선을 통해서 이제 성과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만,
1943년에 미국과 중국, 그 다음에 그 영국의 처칠 수장이 카이로에 모여서 한국 독립을, 우리가 속된 말로 뜬금없이 한국 독립을 인정하는, 독립을 해주겠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선언을, 우리가 국제정치학자나 역사학계에서 이 선언은 우리 한국 독립을 최초로 국제 그 회의에서 내지는 연합국이 인정하는 회의로 이렇게만 됐지. 그 다음에 그것을 과연 누가 어떻게 영향을 받아서 그 카이로 선언에 이 코리아라는 말이 들어가게 됐는지 이것에 한 사람도 주목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걸 이제 하면서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카이로 선언은 루스벨트 대통령의 그 아주 특별 정치 고문이었던 호킨스라는 사람이 이 초안을 작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그 선언 작성 과정을 보면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그 호킨스가 그 이 작성을 할 때에 그 루스벨트 숙소, 카이로에서 회담을 할 때 루스벨트 숙소에 그 목욕탕에를 들어갑니다. 그 목욕탕에 들어갔는데 아무 자료도 가지지 않고 그냥 벌거벗은 상태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들어간 상태에서 백악관 그 문서 기록관이라고 하는 그 코르넬리우스라는 해군 준이 그 준이를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호킨스는 알라베자에 편히 앉아가지고 그 코르넬리우스라는 그 문서 기록관에게 후수를 합니다. 이 그 카이로 선언의 내용을. 그래서 그 코르넬리우스 서기관이 그 문서 기록관이 그것을 타이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어떻게 호킨스라는 사람이 이 한국이라는 그것을 알고 여기에 넣느냐는 거죠. 제가 여기에 그 한국에 관한 조항을 그 한번 읽어드려보면 카이로 선언에 일본은 폭력과 탐욕에 의해 탈취한 모든 다른 영토들로부터 추방당할 것이다. 앞에서 말한 이 세 강대국은 한국민이 노예적인 상태에 있음을 상기하면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자유롭고 독립적인 국가로 만들 것을 굳게 다짐한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누가 했냐는 거예요. 1943년 호킨스는 11월 24일 날 목욕탕에서 아무 자료도 가지지 않고 자기 머릿속에서 나온 것을 백악관 문서 기록관에게 자기가 구술한 것을 그대로 타이핑하도록 합니다. 이 카이로 선언에 등장하는 나라는 세 개입니다. 차이나하고 그 다음에 일본하고 우리 코리아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호킨스라는 사람이 이 일본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상태에 있는 이 코리아를 어떻게 알고 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냐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그동안 이승만 대통령이 그 집회라든지 그 다음에 기고 그 다음에 루스벨트 대통령을 비롯해서 당시 헐 국무장관 그 다음에 영부인이었던 엘리노 여사 그 다음에 당시 그 미국인 그 친한팔로 구성된 한국 오연맹의 그 회원들 그 다음에 한미협회의 회원들 그 다음에 기독교 친한협회의 간주교 목사들 이런 분들의 동원을 받지 않았나. 이분들의 영향을 분명히 저는 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또 여기서 재밌는 사실 중에 호킨스가 감리교의 아주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그 호킨스가 이런 영향을 받았던 것을 한 몇 가지로 요약해서 한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리면은 이승만 대통령의 저서 중에서 가장 그 미국에게 영향을 줬던 책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저펜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그 진주만 기습을 예고해서 8월 1일 다시 말하면 진주만 기습이 발발하기 4개월 전에 내놓던 책은 그 루스벨트 해버럭의 이 책을 이승만 대통령한테 받았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면은 루스벨트 대통령이 분명히 이 책을 읽었다는 거죠. 읽었든지 이 제목을 알고 저는 분명히 읽었을 걸로 저렇게 판단. 왜? 12월 7일을 루스벨트 대통령은 미국 치오리 날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책을 다루는 어떤 예언서적인 그 책을 무심코 넘기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책을 분명히 읽었을 거고 또 이 책을 호킨스에게 보냈을지도 모릅니다.